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일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의 물리학의 여러 기본적인 상수들이 정확히 딱 이 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도대체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보는 이처럼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상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상수가 지금의 값과 달랐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이번에 제가 바다출판사를 통해서 세상은 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일까? 라는 제목의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 책에 담긴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물리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실 그런 꽉 막힌 물리학자는 제 주변에도 못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자연 현상이라도 물리학이 찾아낸 기본 법칙을 위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 그리고 물리학의 기본 법칙은 우주 어디서나 예나 지금에나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일정할 것으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인 시속 5km 정도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분은 5km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걸어도 시속 5km가 상한이고요. 아무리 자동차를 타도 시속 5km를 넘을 수 없어요. 빛의 속도인 시속 5km가 자연이 허락한 그 일종의 최대 제한 속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동차, 비행기 같은 건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다 걸어다니는 거나 자동차 타나 똑같습니다. 자, 또 빛의 속도가 이처럼 느리다면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집에서 아침을 가족과 함께 아침 8시에 먹었어요. 그리고는 아내와 약속을 합니다. 바깥에서 일 보고 집에 12시에 올 테니까 그때 같이 밥 먹자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시속 5km에 가까운 속도.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요. 그러면 제 아내의 시계는 이미 1시인데 제 시계는 아직 12시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12시에 밥 먹자고 한 사람은 왜 1시에 와요? 그러면 저는 제 시계를 보여주면서 아니 시계 보라고 12시가 맞지 않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정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 효과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렸던 친구보다 여러분 시계는 조금 앞 시간을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최속도에 비하면 비행기의 속도는 보통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차이를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엄연히 존재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만약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시속 5km 정도로 아주 느려진다면 그럼 아주 불편해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백배가 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압력이라는 건 무게를 단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무게에는 중력 상수 G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100배가 커진다 라고 하면 뼈에 작용하는 압력도 100배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뼈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떤 압력의 상한치가 주어져 있어요. 뼈에 그보다 더 큰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뼈가 유지되지 못하고 골절되거나 부서지거나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100배가 커지려면 그러면 당연히 이 뼈가 100배가 더 뚱뚱해지던가 그게 아니라면 그 뼈로는 이 몸무게를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두 발로 서서 걷는 그런 이족 보행 동물이라면 중력이
만약에 100배가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중력에서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이 진화했다면 허리 둘레는 중력이 100배가 늘어나면 10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시는데요. 여러분하고 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허리 둘레가 10배가 돼야 돼요. 인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눈에 날씬하고 이렇게 예뻐 보이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행성은 아니게 되겠죠. 길이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의 기준은 당연히 과거에는 사람의 인체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영어로 feet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feet이 사실은 영어에서 발을 뜻하잖아요. 발의 크기에서 나온 것이 feet의 단위고요. 근데 이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발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빛가에서 도량형을 표준으로 약속하게 됩니다. 한자로는 도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길이와 부피와 그리고 질량을 약속한 겁니다. 처음에 1m의 단위로 길이를 약속하자라는 제안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나 동일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를 상상하고 그 대상을 기준으로 1m를 약속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길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적도로부터 북부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그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약속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약속만으로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1m가 알려면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정의한 1m가 얼마만큼이다 라는 걸 알아낸 다음에는 그냥 이걸 돈을 떠서 어떤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프랑스에 가지고 있자라고 제안하게 돼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이후에는 특정 원자가 방출하는 복사선의 파장을 기준으로 1m를 제한하자라는 이야기가 한동안은 1m의 국제 표준으로 이용되다가 1980년대에는 이 약속이 한 번 더 변하게 됩니다. 빛이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자. 즉 빛의 속도인 광속을 기준으로 해서 1m의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에서나 같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을 수도 있는 외계인에게 이젠 우리가 1m를 1초의 약속과 함께 말로만 지구에 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얘기만 잘 듣고 한번 나름대로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와 똑같은 1m와 1초를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외계인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랑크 상수는 물리학자에게는 고전역학의 세상과 양자역학의 세상을 나누기 기준입니다.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 그런 것들의 스케일과 플랑크 상수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플랑크 상수가 지금의 값보다 굉장히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고전역학이 아닌 양자역학으로 설명해야 하는 그 범위가 더 커지는 것에 해당하게 돼요. 만약에 플랑크 상수가 지금은 진짜 작은 값인데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단위계로 1 정도의 값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고전역학으로는 설명 못하고 양자역학으로만 설명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갖 복잡한 일들이 거의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움직이시다가 벽이 나오면 피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플랑크 상수가 1 정도의 크기가 되면 그냥 벽을 향해 돌진하셔도 감옥 벽을 통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갖 흥미로운 양자역학에 기반한 효과들을 우리 세상에도 볼 수 있을 것은 분명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제가 좀 그게 궁금한데 어쩌면 우주 어딘가엔 엄청나게 작은 스케일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서 그 생명체들은 일상의 경험이 양자역학이고 우리가 익숙한 고전역학을 따르는 경험은 아직 해보지 못한 생명체를 우리가 만약에 상상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생명체의 눈에는 입자와 파동 같은 그런 딜레마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명체의 눈에 보이는 자연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저에겐 어느 정도 경이롭게 다가왔던 사실은 이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기본 상수들의 값이 지금 이 정도의 값으로 딱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우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 같고 경이로운 일인가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물리학의 기본 상수가 지금의 값과 어느 정도 달랐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